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whi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은 반복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에서는 여러 가지 반복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while, for, while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복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재미난 일이다 하더라도 반복하게 되면 질려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거 너무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while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탈출 조건식이 false를 반환할 때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자 보세요. 변수가 초기화되고요. while 안에 탈출 조건식이 있는데 이 말은 이 탈출 조건식이 참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즉 탈출 조건식이 false가 반환될 때, 거짓이 될 때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탈출 조건식이 항상 참이라면 이 while은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무한 루프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탈출 조건식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탈출 조건식의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변수의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증감식 위에는 탈출 조건식이 참일 경우, 즉 반복하면서 실행될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게 됩니다. 이게 문법만 봤을 때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 인티저 i는 1이라고 선언되어 있고요. while문은 있고 i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참이라면 이 while 안에 있는 이 블럭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즉, 현재는 i가 1이죠. 그럼 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줄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i가 1 출력됩니다. 또 하나 증가되니까 i는 2가 되겠죠. 2는 다시 반복해서 올라와서 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역시 2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i가 하나 증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때까지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 만족하니까 5가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돼서 6이 됩니다.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거짓이죠? 즉 i가 6이 되는 순간 이 식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블럭을 빠져나가서 이 부분이 오게 되고 메인 메소드는 종료하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결과가 1, 2, 3, 4, 5라고 나오죠.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 코드 실행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 2, 3, 4, 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 순서대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잘 그렇게 실행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인텔리제이는 굉장히 강력한 디버깅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한 줄 한 줄 실행하기를 원하는 부분, while문이 있다면 이 부분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기는데 이 빨간색 점을 우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행 버튼 있었죠? 런 버튼 옆에 보면은 벌레 모양의 디버깅 버튼이라고. 이 디버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텔리제이가 자, 세 번째 줄을 실행하고 네 번째 줄을 실행하기 전에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라 해서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됐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i가 1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 보시면 스텝 오버라고 돼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스텝 1을 이렇게 1이 있는데요. 이번은 다음 줄을 실행해라 이런 뜻인데요. 단축키 F8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while문이 실행되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i가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친절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창에서 보면 variables 항목에도 i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system.out.println이 실행되면서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i는 현재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텝 오버를 누르면 i 플러스가 실행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while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텝 오버를 누르면 그 다음 줄 실행되고 i가 다시 하나 증가되면서 또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행되다가 i가 5가 됐습니다. i가 5가 된 상황에서
다시 스텝 오버를 하면 while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i가 6인 상태죠.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false라고 돼 있죠. 인텔J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이 상태에서 거짓이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메인 메소드 를 끝마치는 블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쭉 실행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리즘 프로그램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실행된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 콘솔 있죠? 콘솔 탭을 눌러주시면 1, 2, 3, 4, 5가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버깅 모드로 실행했으면 이 점을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디버깅 모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이런 베리어블스 창에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 보세요. while문과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보통 조건문 if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whil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true라는 구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항상 true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 루프가 됩니다. 무한히 반복하는 루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상황일 때 밑에 예제를 보면은 인티저 i는 1이라고 되어 있고 while true라고 되어 있죠. tru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while 블럭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if 문장이 하나 있어요. if 가로 열고 i는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라는 거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 브레이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반복문이나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i가 11이 되면 브레이크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i가 1이기 때문에 11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계속 변화가 되도록 해줘야지만 11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i가 1이고 true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i는 11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이 실행되고 1이 출력되고요. i가 하나 증가되게 됩니다. 2가 되죠. 그래서 삥삥 돌아가면서 i가 언제가 됐을 때 11이 됐을 때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11 이전 값까지 출력됐을 때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예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while문과 후위 증감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뒤에 후위 증가식이 붙을 경우엔 변수가 사용된 이후에 값이 증가됩니다. 이 예제는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코딩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안 되고요. 이 예제는 후위 연산자와 사용됐을 때 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예제일 뿐이에요. 인티저 i는 0이라고 돼 있고 while 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후위 연산자가 붙어 있죠. 후위 연산자가 붙어 있으면 일단 i 값이 보다 작으냐 이렇게 증가하기 전에 i가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i는 0이고 10보다 작으냐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참이죠. i는 0이니까 0은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참이게 되면은 이 y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참이고 반복하는 시점에서 i 값이 하나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안을 실행할 때 i는 하나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i는 이제 1이죠. 그럼 1은 10보다 작으냐? 참입니다. 참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줄로 내려갈 때 i가 증가되니까 i가 2가 됩니다. i와 10가 작으냐부터 처리가 되고 나서 i가 나중에 증가되고 그 증가된 값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데 역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디버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를 선택하고 체크 디버거로 체크 포인트를 잡고 디버거를 위한 체크 포인트를 잡고 디버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true라고 나오죠. i는 0이고 10보다 작다. true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되는데 0은 10보다 작다에 만족하고 나서 i가 바로 증가되기 때문에 1이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올라가면 이번엔 i가 1과 10은 작다. 이거에 이제 식을 만족하니까 true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i가 증가하니까 i가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실제 콘솔을 보면 1과 2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우고 이번엔 계속 실행되도록 리즘 프로그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10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문에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컨티뉴 이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하게 됩니다. 1부터 10 사이에는 짝수만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예제와 흡사하죠. 자, 여러분들은 Y문에서 이렇게 후이연산자나 전이연산자를 넣는 걸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건 예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티저 i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은 10보다 작다. 만족하죠. 그러면서 이 블록 안을 들어가면서 i는 1이 됩니다. 1은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값은 1이죠. 0과 같으냐? 라고 봤습니다. 자, 1이니까 1을 나눈 나머지 값은 1인데 0과 같지 않으니까 컨티뉴를 만나게 됩니다.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밑에 줄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일단 1은 현재 i는 1이었잖아요. 1은 10보다 작으냐? 네, 만족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줄로 내려오면서 i가 하나 증가하게 되니까 i는 2가 됩니다. 2를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니까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니까 0이죠. 0은 0과 같지 않다.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밑에 부분이 실행되면서 2가 출력됩니다. 즉 반복하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4, 6, 8, 9, 10 해서 짝수만 출력되게 될 겁니다.